키위를 언제 처음 먹어보셨나요? 저는 키위라는 과일을 어릴 적 TV 광고로 접하고 급식으로 처음 먹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키위는 이름 때문에 그런지 멀리 바다 건너 서양에서 온 과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키위의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보통은 뉴질랜드를 떠올리는데요. 뉴질랜드인을 키위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키위새는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죠. 심지어 과일 키위는 과거 세계에 수출되는 물량의 90% 이상을 뉴질랜드가 차지하고 있었고 오늘날에도 절반은 뉴질랜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키위와 연관되어 있다 보니 원산지를 뉴질랜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실제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문이 들 수 있죠. 키위의 이름은 왜 중국말인 것 같지도 않은 키위가 된 것일까요? 뉴질랜드 왕건우이 여대의 학장 메리 프레이저는 중국 이창으로 떠난 여행에서 신기한 열매를 발견합니다. 메리 프레이저는 1906년 뉴질랜드로 귀국하면서 이 과일의 종자를 함께 들여오는데요. 이것이 뉴질랜드 역사에 키위가 처음으로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100년이 조금 넘은 뉴질랜드 키위의 역사에 비해 중국에서의 키위, 미후도의 역사는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먹었는진 알 수 없으나 길게는 공자가 활동했던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경으로 보기도 하고 진시황이 활동하던 기원전 3세기경에 이미 먹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으며 짧게는 송나라 이후부터 먹었다는 주장까지 다양합니다. 16세기 중국의 의학서 본초강목에도 등장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먹었죠. 아무튼 확실한 것은 어느 쪽 주장이든 이미 키위를 먹어온 지 1000년 이상 됐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긴 역사 때문인지 주변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먹었는데 우리나라에선 키위를 다래라고 부르며 옛날부터 먹어왔습니다. 고려시대 가요로 추정되는 청산별곡에 다래를 먹었다는 가사가 있는 것을 보아 이미 고려시절부터 키위를 먹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1906년 뉴질랜드에 처음으로 들어온 미우도는 왕건우이 대학 인근의 농장에서 재배를 시작해 1910년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1924년경 헤이워드 라이트가 품종 개량을 시도하는데 그는 보관에 용이하고 품질이 뛰어난 키위를 만들어내며 이때부터 최초로 상업적인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헤이워드 키위라는 품종은 지금도 녹색 키위의 대표적인 품종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량된 신품종에 대해 뉴질랜드는 원산지가 중국인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선 미후도가 구스베리와 생긴 것이 비슷해 중국에서 온 구스베리라고 해서 차이니스 구스베리로 불렸습니다. 차이니스 구스베리는 이후 인기가 높아지며 뉴질랜드에서 점점 더 많이 재배하게 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인기를 끈 차이니스 구스베리는 곧 해외에도 알려지게 됩니다. 차이니스 구스베리의 인지도가 높아지던 중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 이때 뉴질랜드에 주둔하게 된 미국과 영국의 군인들은 처음 접하는 이 새콤달콤한 과일 맛에 매료됩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차이니스 구스베리를 찾았고 이것은 시장 확대로 이어지며 1952년부터 미국에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차이니스 구스베리로 알려지기 시작한 이 과일의 이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차이니스 구스베리는 곧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차이니스 구스베리가 본격적으로 수출길에 오른 것은 1952년인데 1950년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양분되어 이념전쟁을 벌이던 냉전시대였습니다. 이전까지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막대한 세력을 자랑하던 중국 국민당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곧 중국 공산당에 패배하며 중국의 지배권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갔고 이후 중국 공산당은 북한을 도와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전쟁에 개입해 자유진영과 전쟁을 벌이는 등 중국은 완전히 반대 세력에 있는 적대국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 미국에선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세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과 공포가 있었고 관련된 것을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냉전 시대에 차이니스 구스베리란 이름은 정치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의 수입업자들은 이름을 바꿀 것을 제안했고 중국과 관련 있는 느낌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또 다른 추정도 있는데 유럽에서 생산되는 구스베리가 탄저병에 취약해 이와 구분하기 위해 바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름을 바꾸게 된 차이니스 구스베리는 처음엔 과일 이름을 작고 맛있는 멜론이란 뜻에서 멜로네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 정부기관에서 이름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데 당시 미국 관세법상 멜론이나 베리란 단어가 들어간 과일은 다른 과일에 비해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른 이름을 생각해야 했고 그렇게 선택된 이름이 바로 키위입니다. 당시에도 키위새는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새였고 지금처럼 뉴질랜드인의 별명도 키위였습니다. 또한 키위란 말도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의 언어였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열매의 모양이 키위새와 비슷했습니다. 이왕지사 이름을 바꾼다면 뉴질랜드의 특성을 강조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미국 정부기관의 조언도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가끔 키위가 먼저인지 키위새가 먼저인지 아는 질문을 본 적이 있는데 키위보다 키위새가 먼저였네요. 이렇게 차이니스 구스베리는 키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퍼져 원래의 이름은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다레보단 키위란 이름이 더 대중적으로 쓰입니다. 냉전으로 세계에 키위란 이름이 전파된 것도 있지만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기 이전까진 채집으로 먹었던 과일이었기에 물량이 많은 키위의 이름이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편 앞에서 말했듯이 한반도에도 오래전부터 키위가 자생했습니다. 조상님들은 그것을 다레라고 부르며 먹어왔고 산에서 채집한 귀한 과일로 여겼죠. 때문에 귀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몸이 아플 때 기력을 회복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조선 인조 때 관리 장유는 숙부가 다레를 보내준 것에 감사하며 시를 썼는데 씹을 때 차고 달콤함, 병든패 소생하니 신선에게 복숭아 구할 필요 있겠는가 라며 그 맛을 찬양했습니다. 조선시대엔 다레를 그냥 먹기도 했지만 수정과에 담가서 먹는 방법도 있었는데 다레 자체가 귀했고 수정과도 궁중이나 부유한 양반가에서 먹던 음료였기 때문에 다레를 담근 수정과는 최고급 음료로 쳤습니다. 때문에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에 먹거나 제사 때나 마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다레를 좋아했던 사람 중 유명한 사람은 연산군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다레를 따로 손질하지 말고 가지가 달린 채로 봉진하라고 했는데요. 또 서리를 맞고 익은 다레를 좋아했는지 1502년과 1503년 연달아서 전국 각 고을에 서리를 맞고 저절로 익어가는 다레를 구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연산군이 귀하고 특이한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당시 온 나라가 힘들었다고 하네요. 뉴질랜드에서 개량해 세계에 퍼뜨린 키위. 그런데 의외로 키위 생산량은 종주국 중국이 오랜 기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이에 질세라 품종을 개량하고 고급화를 시도하는 등 세계 키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